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김우경 기자입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일정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분주했습니다. ROTC 임관식 참석하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하랴 분주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취임 초 하루하루는 임기 중반 넘어 한 달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하루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마 이건 한 단면에 불과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혼선과 무질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일정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메모를 보니까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도 달랑 일정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3.1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수석비서관 회의 딱 2개밖에 없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디 아픈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국정운영 구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일정을 잘 잡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삼성동 네. 자택에 계실 때도 그랬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도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바깥으로 출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잘 처리되지 않고 그에 따라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이 어수선한 국정을 정리할 묘수 찾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국정 실무를 준비해야 할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시기인데 혼자 지내는 것은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또 지금 한창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장관 인선, 이건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거지만 청와대 인사, 이건 청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청와대 인선도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석들 인사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예, 정부조직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김장수.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비서관급 인선들은 말씀하신 대로 현행 직제대로 그냥 인선을 하면 되는데요. 네. 혼자서 고심을 하다 보니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네. 권력 실세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석들이야 다 있겠지만 그 밑에 비서관이 있고 또 비서관 밑에 행정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비서관이 안 되니까 지금 행정관들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비서관들이 거의 각 부처로 보자면 몇 개의 실국을 맡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좀 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네.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선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명박 청와대에 일하던 행정관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할 수도 없고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매우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출입 기자 등록도 지금 이제서야 받는다면서요? 네, 오늘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국회나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려는 기자들은 원래 해당 출입처에 출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네. 보도자료나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원 조회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까지는 그러니까 취임식 전에 출입기자 등록을 받았고 그래서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서요. 나흘째인 오늘에야 등록을 받기 시작해서 네. 기자들이 지금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아서 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신원조회 그것도 꽤 오래 걸리던데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도 한 2주 정도는 그런 불편을 좀 감수를 해야 되겠어요. 한 달이라고 오늘. 한 달까지 됩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행정관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해프닝들이 뭐 많이 벌어지게 네. 되는데요. 저희가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이 뭐 거기다 보니 하긴 그럴 텐데요. 그렇죠. 그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하던 행정관들의 이름을 지금 새로 출입하게 된 기자들은 당연히 잘 모를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행정관들이 뭐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줄 때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을 밝히지 않아서 기자들이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웅성웅성 거리는 일이 하루에 한두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춘추관 기자실에 불쑥 나타나서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사라지니까 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네. 믿을 만한 사람이냐,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그 여러 가지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암투설을 말씀하셨어요. 권력 실세들 간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내정됐던 김아무개 치안감에서 네. 강신명 경북경찰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안전비서관이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 임명받은 사람은 강신명 경찰청장이라는 거죠. 비서관 중에 지금 공식 임명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가요? 내정자. 네. 내정자 상태군요. 네. 네. 어쨌든 그 애초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 치안감이 그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곽상도 민정수석 등과 같이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내정자가 교체된 배경이 그 성대 라인을 견제하려는 다른 권력 실세의 그 반발이 아니냐, 이런 뭐 소문이 네. 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가 철회된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친박 핵심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을 벌인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홍보기획비서관에 내정된 이종원 내정자죠. 네. 첫날 이후로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역시 영입 제안을 받은 쪽과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낮은 네. 주기를 받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네.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들 가운데서 윤창중, 김행 두 분이 나왔는데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좀 익숙한 얼굴들이고 또 여러 가지 뒷말이 좀 많은데 윤창중, 김행 두 대변인 어떻습니까? 우선 윤창중 대변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윤 대변인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안 반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들뿐만 아니라 네. 그 이른바 친박 핵심들조차도 그리고 네. 새누리당에서도 별로 네. 반기는 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치 동아일보 4면톱 기사의 제목인데요. 네, 저 3분 동안 봤습니다. 딱 네. 5문장. 네. 윤창중 청 대변인의 불통 브리핑. 네. 그리고 이 기사 안에서도 접대감이 뚝뚝 묻어납니다. 네. 지금 동아일보뿐만이 그렇더군요. 아니고요. 네. 다른 신문 기사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조차도 윤 대변인 내정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었는데요. 당시에 친박 핵심 인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변인은 정무적인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언론인 출신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이 얘기는 윤 대변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계속 기용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5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아니 그럼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도 싫어하고 청와대 내에 있는 비서관 수석들도 싫어하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싫어하고 동지들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사실 윤창중 대변인 때문에 무슨 밀봉 인사니 하는 그런 새로운 조어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씨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들리는 이야기라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안을 워낙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이 그 어떻게 해서 이 인선이 나오게 된 건지 그 네. 배경을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네. 다만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 주변에서는 윤 대변인이 그 박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발탁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일부 의원들은 그 대선 때 종합 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윤창중 대변인을 박 대통령이 눈여겨봤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아버지 문제, 정수장학회 논란, 인혁당 논란 등으로 그 수세에 몰려서 비판을
받고 있었던 당시인데요. 네. 박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나섰던 윤 대변인을 보고 그 대통령이 고마워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단 박지만과의 관계는 윤창중 씨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한번.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트위터에 올렸었나요? 한번 문제를 네네. 제기했다가 스스로 걷어들인 적이 네, 한 번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박지만 씨 관계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종합편성 채널, 그게 박종진의 네네. 쾌도난담 거기 고정 출연을 했던 걸로 네. 보이는데, 네네. 거기서 참 독서를 많이 포부어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 네, 그건 맞죠.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그 방송을 봤다면 흐뭇해했을 거라고,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렇게 추측은 되지만 네. 사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던 그 대선 후보 당시에 네. 그 프로그램을 봤을까에 대해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에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진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행 대변인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네. 어떤 동아줄을 잡고 대변인을 발탁되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네. 저는 취재가 잘 안 되고요. 네. 야당에서는 김 대변인이 그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대변인을 발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네.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최필립 씨. 네. 김 대변인은 물론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까? 오늘치 중앙일보에 그런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확인차 전화했을 때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 박 당선인의 박 대통령의 그 원로 자문그룹 가운데 한 사람인 서청원 전 대표를 이 김행 대변인이 극진히 모셨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네. 또 한 축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주민등록 초본 유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네, 그런 일이 사건의 있었죠. 주인공이었던 그 홍윤식 씨가 김 대변인을 첨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김 대변인 역시 그 윤창중 대변인 못지않게 기자들에게 평판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고 사라져 버리고 뭐 이렇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뭐 기습 브리핑을 하면서 그 두서없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부실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행정관이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네, 핑계를 네. 대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나흘 전 일이죠. 취임식 브리핑을 뒤늦게 했다가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윤창중 대변인 아까 종편 채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낮에 방영을 했다가 밤에 재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살인적인 일정 때문에 낮에는 시청하지 못했지만 밤에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은 올빼미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 그런 종편도 있지만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침 10시에 시작을 한다면서 요즘은 네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8시였는데 네네. 2시간이나 늦춰졌기 때문에 밤늦게 안 자고 좀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출근 시간도 그러니까 집무실에 출근하는 네. 시간도 9시이기 때문에요. 아. 그럴 수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조용한 얼리버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얼리버드요. 네네. 박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4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참모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각종 그 서류, 자료 같은 것을 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기사를 보거나 뭐 관련 댓글을 보거나 뭐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국선도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특유의 머리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혼자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치인들은 주로 그 조찬 모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조찬 모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용한 얼리버드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좀 시끄러운 얼리버드였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한 얼리버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달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째, 1,500만 표가 넘는 역대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둘째,
153석이라는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44%대로 떨어졌습니다. 국회 의석은 곧 과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고 반기를 드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겁니다. 결국은 민심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출발은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실패는 곧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박 대통령을 찍었든 또는 찍지 않았든 지금은 우리 모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우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